오늘의 얘기는 관점. 모든 그 지식의 출발점은 관점이다. 최근에 이제 뭐 아는 사람 팟캐스트에 아는 사람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뭐 예수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뭘 아느냐? 별로 아는 게 없어. 알기는 뭘 알아. 노자도 있다. 이 양반들이 아는 게 전혀 없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지. 아는 걸 쳐주는 것도 아니야. 잘 안다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이 양반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은 제압해. 지식으로 이 무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이전의 어떤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관점의 문제인데 왜 관점이 중요하냐? 일단 이제 처음 어떤 모르는 사람과 딱 마주쳤을 때 이 양반이 이제 한국말을 한다고. 근데 이 양반은 독일어를 해요. 그러면 둘이서 대화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은 한국인끼리니까 대화가 된다고 전제로 치는데 실제 대화가 되느냐고 안 되잖아. 솔직히 대화가 되냐고. 대화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은 다 그걸 드러냈어. 야,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냐? 안 되지. 이걸로 제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다고 지식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는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너는 말로 이기려고 드는 거지 실제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걸 노출시킨 거라고. 이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야. 관점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어. 일단 내가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면 항상 내가 이겨. 근데 변희재 같은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들고 나오거든. 뭔가 잔뜩 준비해와. 근데 진중권 같은 사람은 말려. 변희재와 진중권이 논쟁하면 변희재가 이겨. 왜냐하면 변희재 자식 굉장히 미리 많이 준비해 오는 거야. 근데 진중권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준비를 많이 해온 놈이 이겨. 근데 나한테 걸리면 날짜를 없지. 나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임 속으로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지. 그 대화해서 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지점을 계속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어긋난 소리를 한다고 나는. 상대방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관점을 드러낸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같은 지점에서 위치해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착각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근데 제일 쉬운 얘기가 주관의 오류. 그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건에 자기를 개입시키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나는 짜장면이 싫어 이러면 그건 짜장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짜장면을 싫어한다는 짜장면 싫어하는 괜히 잘난 사람이란 자기 자랑이라고. 그 짜장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주로 내가 그런 걸 잘 드러내. 내가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그런 걸 기막히게 캐치를 하거든. 그래서 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서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준비해온 데이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변희재 아저씨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거는 다 나는 닥쳐! 하루 제압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예 걔한테는 발언권을 안 준다는 거지. 난 상대방을 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포지션으로 이기는 거야. 어떤 대상과 관측자인 자기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잘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다. 그건 논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논쟁하기 전에 원초적으로 네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는 어떤 리더, 지도자의 관점이 아니고 조금 마이너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자라고 설정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동기부여가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동기부여를 조달하려고 해.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자기한테 해를 끼쳐서 내가 방어한다는 그런 포지션에 서 있다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에너지를 많이 가진 쪽, 능동적인 쪽, 자기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야 돼. 자기가
게임의 판을 설계한 쪽이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관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로 이겨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아예 제압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자와 차로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보면 그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런 아저씨들 이야기 다 읽어보면 이 양반 졌어.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이 공자가 논쟁에서 다 이긴 게 아니라고. 말로 이긴 게 아니고 상대방이 굴복해버린 거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누가 이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면 내가 죄 없는데 나 죄 없어 내가 돌로 칠게. 변희재는 나도 그럴까? 그렇지 변희재가 그렇지 막 제일 먼저 돌 떠진다고. 그래서 말로 논쟁하면 내수님이 진다고. 말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네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온다. 그래서 일단 홀려서 일단 저 양반 말을 들어보자. 따라온다고. 그래서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합의되어 있는 어떤 이슈 말고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거지.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히틀러였어. 히틀러는 이제 원래 그 1차 대전에 종군했다가 이제 실업자가 된 아저씨. 1차 대전에서 상위군인 이런 아저씨들 이제 다 취직을 못해서 백수가 돼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야, 쟤들 어떻게 써먹을 수 없나 하다가 아, 쟤들 이제 간첩을 시키자. 좀 공산당들이 수런수런하니까 쟤들한테 공산당을 감시하라고 시키자. 그래서 히틀러가 공산당 감시인으로 이제 파견됐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주로 맥주집에 가서 이제 공산당 모이는 장소가 맥주집이야. 그 산중구석에 딱 앉아서 맥주집에서 그 공산당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찬 거야. 듣다가 하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테이블 위에 탁 올라가 내 말 좀 들어봐라. 공산당이 살 길은 여기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단번에 그 공산당 다 제압하고 그 간단해.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요 안에 있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요 안에서 누군가 적이다고 서로 막 이 멱살잡이를 하는데 저건 유태인이다. 저건 러시아다 하고 바깥으로 관심을 돌려버리면 다 논쟁에서 이겨요. 간단한 테크닉이지. 그래서 예수님이나 이런 공자님 이런 아저씨들이 한 얘기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기한 거라고. 그러면 논쟁을 할 것도 없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 공자님 같은 경우는 뭐 하기 시습지면 불역이 이루어라. 그때만 해도 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임금님 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느냐. 근데, 아, 취직은 포기해. 재미로 공부하자. 이런 완전히 다른 관점을 들여댄 거라고. 그래서 하기 시습지면 불역이 어려워라. 이거 말은 진짜 불쌍한 얘기라고. 포기. 그치. 취업 포기. 하기 시습지면 벼슬이 당상관이니라. 하기 시습지면 정성은 할 수 있어. 하기 시습지면 과거에 합격이라. 이렇게 해야지. 하기 시습지면 불역이 어려워라. 이거는, 우와, 최악이라고. 이건 완전히 망한 거야. 이거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이것도 너무나 이게 참 슬픈 이야기라고. 왜 공부를 합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야, 공부를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이건 진짜 친구 사실 사귀. 그럼 친구 사귀려고 공부하냐고? 이거는 공자 입장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 거라고. 관점이 문제라는 거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일단 제압이 돼요.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은 논쟁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뭐 인보지불을 하면 뭐 어쩌고 군자라고 하던 이야기를 했는데 학문을 한 이유는 당연히 출세지. 근데 공자는 출세가 아니라 군자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써먹을 데 없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 위한 자존심. 학문을 하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느니라. 그걸 다른 말로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공자나 노자 이런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순간 뒤통수를 딱 맞고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게 주관과 객관의 관점이 있어. 그리고 공간의
대칭을 보는 관점이 있고, 시간의 대칭을 보는 관점이 있고, 시간에서는 원인책을 봐야 돼요. 결과책을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연역이냐, 귀납이냐, 존재론이냐, 인식론이냐,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가 없는 피해자의 관점, 이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가해자의 어떤 능동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 관점의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고, 첫째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결대로 가야 된다. 공간에서는 사건의 바깥에 있어야 된다. 시간적으로는 사건의 원인책에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양쪽이 대등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방이 한국말을 하면 자기도 한국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남자면 자기도 남자고, 상대방이 이 맛으로 나오면 자기도 맛으로 따지고, 상대방이 소리로 나오면 자기도 소리로 따지고, 항상 이 대등하게 이 50대 50의 어떤 대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절차가 있다. 주관이 아닌 객관, 귀납이 아닌 연역,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닌 에너지가 있는 척, 이런 굉장히 많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쓰냐면 전례설화의 관점, 흥부놀부 관점,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어.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 수백 명의 학자들이 다, 수만 명의 학자들이 다 우려먹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보 같은 관점이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기성정결 형식을 따라간다고.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할 어떤 발언권이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복수극이지. 콩쥐 팥쥐 이야기처럼 팥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콩쥐도 한 번쯤 팥쥐에 대해서 한 방 먹일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자신한테 어떤 논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보통 그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착취, 뭐 소외, 탄압, 뭐 독재, 억압, 이런 얘기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한 어떤 주변적인 설정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논거는 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 논리를 끌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마르크스주의에도 핵심적인 논리가 조금 있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논리를 다 전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모든 논리를 100% 전개해야지 그 이외에 인간의 어떤 감정을 격동시키는 소외, 노동자, 농민, 서러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그거는 사실은 그 19세기 영국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정도의 그 악랄한 착취가 없었어. 19세기 영국이 미성년자 노동을 시킨 흉악한 나라예요. 미국 흑인 노예, 또 끔찍한 거는 라이베리아,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한창 논쟁일 때 흑인들 다 아프리카 돌려보내자. 돌려보냈어. 라이베리아를 건국했는데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제를 채택한 독립국인데, 걔들이 아프리카로 보내놨더니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됐어. GDP가 1인당 350불 이러고 있다고. 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런 관점의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관찰자와 관측 대상은 대등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측 대상이 완전한 하나의 존재여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점을 무시하고 어떤 불완전한 존재를 관측한다고. 우리가 어떤 관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지점을 본다는 것이고, 그 시간과 공간의 지점을 본다는 것은 이미 해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봤다면 그거는 이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해체된 부분을 본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경찰은 일단 범인을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건을 완전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범인이 죽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범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과정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범인을 살려야 된다고. 상대방이 완전해야 이 관점의 측면에서 관측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걸 관측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뭔가를 본다면,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의 일생 중에 일부를 본다고. 그 사람이 청소년이거나 할아버지거나 아저씨거나 도둑이거나 이명박이거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는 거지.
반드시 그 대상을 완전한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불완전한 존재는 인식할 수 없다. 완전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관찰하려면 일단 살아있는 사람을 봐야 돼. 죽은 사람을 관찰해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자동차를 관찰하려면 그는 이제 시동이 걸려있는 달리는 자동차를 봐야지 고장나 있는 자동차나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인식할 수는 없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보통은 입자를 어떤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근데 입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거든. 근데 쪼개지지 않는다는 그럴 리가 없잖아. 왜 안 쪼개지? 쪼개지지 않는 게 아니고 안 쪼개니까 안 쪼개지는 거지. 쪼개면 쪼개진다고. 그 쪼개지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완전성을 설명하려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를 관찰해야 되는데 완전이라는 개념을 어떤 아저씨가 안 지어냈어. 쪼개지지 않는다는 말로 그걸 표현하려고 한 거라. 예를 들면 이제 개구리를 관찰한다. 그럼 완전한 개구리를 관찰해야 돼요. 그럼 그 살아있는 개구리를 관찰해야 돼. 근데 쪼개버리면 개구리가 죽어버려. 개구리가 죽어버리면 관찰할 수가 없지. 그건 쪼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는 쪼갤 수 없는 게 아니고 쪼개면 안 되는 거라고. 쪼갤 수 있지만 쪼개면 안 된다. 또 사람을 관찰하는데 사람을 두동강 내버리면 죽어버리면 관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쪼갤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쪼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 쪼갤 수 있지만 쪼개면 안 된다. 이 완전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로 기능하는 것이다. 뭐 이게 다 지금까지 했는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에너지다. 에너지에서 일위성이다. 일위성에서 공간의 대칭이다. 공간의 대칭에서 시간의 대칭이다.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물질이 나온다고. 네? 시간의 대칭은 공간에서 비대칭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대칭, 비대칭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뭐 반복, 비반복, 연속, 불연속, 가역, 비가역, 분할, 비분할, 순환, 비순환 이렇게 옛날에 쭉 많이 얘기했는데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유도해오는 절차가 관점이라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 물질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보거나 이 정도에서 대충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지점을 봐야 된다. 이 지점을 보면 일위성, 공간의 대칭성, 시간의 대칭성 이런 게 쭉 나오고 이것이 관점이다. 지금까지 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입자라고. 근데 우리가 입자라고 하면 어떤 둥근 이렇게 생긴 구설을 생각하기 쉬워. 이것도 보면 약간 둥글어. 이것도 좀 둥글잖아. 보면 우리 주변의 사물을 관찰해보면 다 조금씩 둥글다고. 그 사람도 보면 또 동글동글해. 그 주변의 모든 물질이 사실 보면 둥글다고. 왜 둥거냐? 이 에너지의 일순환, 여기서까지 쭉 거치가 오다 보면 대칭, 이 공간의 대칭과 시간의 대칭,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대충 둥글게 돼. 이 입자가 둥글게 된 이유가 이 공간의 대칭성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근데 시간의 대칭성을 따라가면 조금 길어져. 지렁이가 된다고. 길쭉하게 돼. 그래서 이 세상은 또 동그란 것과 길쭉한 걸로 돼 있어. 근데 이제 길쭉한 거는 피곤하니까 빼고 동그란 것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를 둥글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에너지의 순환을 에너지의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래서 어떤 존재든 보면 에너지의 입력에서 출력까지 연결시키면 대체로 이 둥근 모양이 돼.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입구 출구 이렇게 했는데 길쭉해. 길쭉한데 사람도 여기서 이게 길쭉하잖아. 길쭉한데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둥그러진다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길쭉하면 여기 잘라지거든. 약한 고리가 된다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거의 둥근 원형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입자는 둥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결론은 에너지에서 물질을 유도해오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관점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충 입자 둥근 것, 쪼개지지 않는 것이라고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고 이 정도 하고 된 걸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상호작용의 일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너지 처리의 일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것이라고.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다시 줬다. 이게 둔 거냐?
사람도 이걸 둥글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일이 반복되면 대부분 둥근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대표적인 게 바퀴가 돈다거나 우리 주변의 사물에서 자연을 관찰해 보면 자연에 둥근 게 굉장히 많아. 공간의 대칭, 길쭉한 거는 시간의 대칭.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에너지의 일순환, 한 번의 에너지 처리를 나타낸다. 그것이 하나의 입자다. 이런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형태가 입자라고 하면 안 되고 활을 한번 쐈다. 그게 하나의 입자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중에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활을 쏜 것이 어째 입자냐. 활을 쏜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바로 그것이 입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한 번 사건이 딱 일어나고 그 사건이 반복되면 그것이 입자라는 거지.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그 미시 세계,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데 이 촉근이로 끈이 확 하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 세상은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의 집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한 번 활을 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입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활을 한번 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뇌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 To say